선생님, 근데 감기약은 약 먹어도 일주일이고 약을 안 먹어도 일주일이라면서 팬티만 입고 맨몸으로 발가벗고 싸울 겁니까? 의사를 불신하는 풍조가 매우 넘치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김닥터입니다. 오늘은 감기 진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갈 때 또는 의사의 진료를 볼 때 자주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미 똑똑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서 특별한 편견이나 왜곡 없이 의사와 병원을 신뢰하고 진료를 잘 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료를 하다 보면 정말 엄청난 오해와 왜곡과 잘못된 편견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진료를 보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말이 통하지 않고요. 한국인의 교육 수준은 엄청나게 높아졌고 의학도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사와 병원을 믿지 못하고 수많은 엄청난 피해의식을 갖고 있고 의사들은 다 도둑놈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의사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의사가 무슨 검사를 하자고 하면 이거는 과잉진료 아니냐, 진짜 필요한 검사냐, 이런 거를 일일이 정말 걱정하고 고민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진료에 해당이 되겠지만 제가 감기 진료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병원에 가장 많이 가는 질환이 감기겠죠. 미국 같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고작 감기 정도로는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선진국에서는 왜 병원에 잘 안 갈까요? 일단 미국은 진료비가 굉장히 비싸죠. 우리나라에서 환자 10명을 볼 때 그쪽에서 한 명만 진료를 보면 먹고 산다고 그래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그냥 편의점 같은 데만 가도 웬만한 약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을 그냥 동네 마트에서도 파는 거예요. 한국처럼 약국에서만 팔지 않고 동네 마트에서도 전부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 감기의 경우에는 굳이 비싼 돈을 내고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가까운 마트에서 약을 사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받는 게 오히려 약국에서 약 몇 개 사는 것보다 더 싸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에는 단순 감기만 걸려도 병원에 가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사를 불신하는 풍조가 매우 넘치다 보니까 심지어 서점에 가면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같은 대형 서점에 가면 이상한 책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책 제목이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방법, 이런 책도 있고, 의사를 믿지 말아야 할 72가지 이유, 이런 책을 쓴 저자도 있어요. 심지어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할 81가지 이유, 이런 책을 쓴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책 내용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내내망상 소설을 써놨어요.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의사를 신뢰하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겠죠. 하지만 이런 의사 불신의 풍조가 만연해 있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진상 환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의사의 처방에 간섭을 하려고 한다든가, 처방해준 대로 약을 다 먹지 않는다든가, 제가 약 처방을 했는데도 자기 아는 사람한테 건너서 또 확인을 하고 물어본다든가, 그게 굉장히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 감기약은 그런데 먹어도 일주일이고 안 먹어도 일주일이라면서요? 이렇게 실제로 물어봅니다. 평소에 이런 생각을 맨날 하고 있는데 차마 물어보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저는 그 환자분에게 이렇게 되물어요. 예, 환자분 맞아요. 근데 왜 오셨어요? 그러면 병원엔 왜 오셨어요? 약 안 먹어도 일주일인데? 그럼 약 처방해드리지 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잠깐 생각하다가 아니요, 약 주세요, 이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은 약을 먹어도 똑같이 일주일인데 그걸 알면서도 약을 왜 먹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픈 데가 있으면 진통제를 먹잖아요. 통증이 있어. 허리가 아파. 그러면 진통제를 먹습니다. 그러면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닌데 왜 진통제를 먹죠? 약 기운이 떨어지면 또 아플 건데 왜 진통제를 먹을까요? 그건 바로 대증 치료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증 치료란 무엇이냐면 대증, 증상에 대한 치료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흔하게 감기 환자들 기침이 심하면 기침을 덜하게 하는 약을 먹고, 콧물이 많이 흐르면 콧물약을 먹고, 두통이나 근육통이 심하면 소염 진통제를 먹죠. 코가 막히면 코막힘이 뚫리는 약을 먹습니다. 이게 뭐예요? 감기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나타나는 호흡기 증상들이에요. 이 증상들 때문에 내가 몸이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약을 먹는 것이고, 그 약을 올바르게 처방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것이죠. 실제로 본인이 감기약을 원하면서도
이 사실을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환자분이 감기 바이러스라는 적이 우리 몸에 쳐들어왔어요. 그럼 내 몸에서 저 적하고 싸우는데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무기도 있어야 되고 방패도 있어야 되고 갑옷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적이 쳐들어오는데 일주일이 지나면 전쟁이 끝난다고 해요. 근데 싸워야 돼. 그러면은 팬티만 입고 맨몸으로 발가벗고 싸울 겁니까? 아니면은 무기를 들고 방패를 들고 좀 더 충격을 덜 받으면서 싸울 거예요? 당연히 어차피 똑같이 일주일 동안 고통을 받아야 된다면 고통이 적은 쪽이 좋겠죠. 의학이 발달돼 있고 약이 안전한 상황에서 굳이 생으로 때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아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 그래서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는 거, 이것이 바로 대증치료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의사를 믿지 말아야 할 72가지 이유라는 책을 쓴 허현회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참 문제가 많았던 분인데, 이 허현회라는 분이 진짜 웃긴 사람인 게, 의사들은 치료를 대충 한다, 자기들끼리도 야 대충 해라고 말을 한대요. 그런 얘기를 어디서 주워 들은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찾아봤더니 이 사람은 대증치료라는 말을 대충 치료로 자기 혼자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대증치료라는, 증상에 대한 치료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대증치료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과 의사에 대한 피해망상, 불신, 이런 것들이 결합된 상황에서 대증치료라는 말을 자기 혼자 뇌내망상으로 대충 치료로 바꿔버린 거예요. 참 별 사람이 다 있죠.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